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앞선 시간까지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나 꼭 알아두셔야 될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이 있으시거나 지식산업센터가 뭐지? 하고 교양 정도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앞선 시간까지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양 직원분들보다 어지간한 분양 직원분들보다 내용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간은 다소 좀 딱딱하고 주제가 어렵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을 해서 수익률이라든지 차익을 보고 투자하시는 실제 투자자시라면은 앞으로 드릴 투자근육 시간에서 말씀드릴 제 내용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넓혀서 체크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부동산은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 확률은 높이고 실패 확률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투자근육 첫 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고자 하면은 수익률인지 차익인지 먼저 나의 목표나 목적을 정하고 접근을 하시라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몇 편에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중에 유명한 게 상가, 저는 지산을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익숙하신 게 상가죠. 문제는 뭐냐면은 상가가 익숙하다 보니까 지산을 상가처럼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 개그 유행 중에 이런 게 있죠. 뉴스다워야 뉴스지. 왜 지산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면서 상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시는지, 그게 왜 익숙해서 어떤 오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상담하거나 질문이나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신 분들 중에 특히 어느 분인지 아시죠? 이렇게 책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 글로 풀어가지고 뭐를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하나씩 사안별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라서 내공을 좀 더 쌓은 다음에 그건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가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지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공실률이 걱정돼요. 공실되면 어떡하죠? 당연한 걱정입니다. 근데 본인 판단에 공실이 날 위험이 많고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공실 염려가 있으니까
서울의 역세권에 입지 좋은 지산에만 나는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누구나 봐도 입지 좋은 역세권 지산에 가격이 만만치 않죠. 수익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수익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이게 대표적으로 상가랑 지산이랑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시간이 좀 걸려서 끊고 그림 그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림을 못 그려요. 어느 건물이 있습니다. 자, 1호실, 1호, 2호, 3호. 3호는 거의 3면이 유리, 채광이 되는 코너호실. 자, 여러분이 10억 정도, 11억 정도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호실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50평, 5억, 분양평수로 예를 든 겁니다. 자세하게 따지시면 안 돼요. 50평, 5억, 여기는 100평인데 코너니까 11억. 상가 같으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저 같으면은 공장장은 어디에 투자를 할 거예요? 10억 정도가 있으면은 저는 숨도 안 쉬고 이 두 호실을 살 겁니다. 이 두 호실을. 상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가격 자체가. 특히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코너호실입니다. 11억입니다. 5억, 5억. 나중에 공실 염려가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호실 자체를 나중에 경기가 정말 안 좋아져서 나눠서 분할해서 임대 놓을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서 출입문이 작기 때문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분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나중에 따로따로 놓을 생각을 하고 5억 5, 게다가 1억 정도 더 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코너호실이라고 나중에 임대료가 이렇게 딱히 중간 호실보다 많아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지산 물건 중에 특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코너호실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호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무에서는 그냥 예를 듭니다. 우림 라이온스 밸리 몇 층 코너호실 해가지고 별도로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가격이면 사무실로 쓰는 업체들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죠. 같은 월세가 200이라고 치면은. 그런데 그게 200 코너라고 가운데 낀 호실들은 200이고 여기 동일한 평형인데 250씩 가질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지식산업센터 특징을 무시한 상가 바라보던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호실이 그냥 코너 호실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길고 가격도 10억이다. 같은 가격이다. 그럼 굳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거 두 개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문을 여기다도 낼 수 있고 여기다도 낼 수 있고 만약에 그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나눠서 분할해서 임대를 놔야 된다고 치면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니까 굳이 같은 가격이면은 코너실 뭐 기피하는 건 아니고 제 입장은 단순합니다. 비싸니까 11억이면 비싸니까. 근데 같은 가격이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혼용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역세권 공실 염려가 돼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주 입지 좋은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상가 투자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벅스, 은행, 소위 A급 임차인을 만나려면은 입지가 좋은 메인 호실을 해야 된다. 공실이 지방 상권은 죽어도 서울 상권은 죽지 않습니다. 하고 경쟁이 치열한 비싼
서울에 상가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전체 건물이 상권이 죽어서 안 들어온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월세가 서울에 있는 지산에서 나오든 월세 100만 원이 여기 지방에 있는 뭐 지방이라 하면 저기 뭐 충청도 이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 수도권 뭐 시흥이나 오산 쪽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가격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이 여기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자, 코너호실이 있고 가운데 낀 호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인테리어가 여기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두 호실은 인테리어가 돼 있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없어요. 어느 호실이 나은 걸까요? 같은 10억을 투자한다고 치면은 요거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되어 있는 호실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훨씬. 왜냐하면은 서울에는 지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하시는 업체분들보다는 사무실 위주로 지식기반 산업 코드로 들어올 업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로 쪽에 지식산업센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서울 쪽 마찬가지입니다. 가양동. 요즘에는 임대인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으면 분양물건 같은 경우에 특히 인테리어를 해서 임차인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호실을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수도권에서 드라이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가격 요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인테리어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방이 있고 뭐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뭐 연결돼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뭐 탕비실도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제조업체 물건을 쌓거나 제조 라인을 깔아야 될 업체들은 이런 인테리어들이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성남을 예를 보면은 뭐 제조랑 사무실 비중이 이제 거의 반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같은 가격이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인테리어가 안 돼 있다고 이 호실이 9억이다. 그럼 여기를 사셔야 되는 거죠. 여긴 10억이고 여긴 9억이다 하면은 무조건 싼 데를 해서 뭐 제조하는 업체들이 두 호실을 보고 여기도 100평이고 여기도 100평인데 옆에서 볼 때 인테리어가 돼 있으면 제조하는 업체들은 여기 인테리어 되는 게 걸리적거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코너호실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이렇게 있죠. 베란다가 특히 그 코너호실이라고 그 더 가격을 받는 데는 서울입니다. 서울 가격이 지상 가격이 거의 이제 평당 1,000만 원 육박하면서부터 얘는 베란다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코너호실은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성남만 해도 베란다를 터서 하시는 업체들이 적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너호실은 베란다 공사해가지고 터서 넓게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일반적입니다. 이 가격이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이 부분들 때문에 또 코너호실을 뭐 채광이나 전망보다는 단순하게 이 면적 때문에 코너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은 무조건 코너호실을 비싸게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리려고 했더니 내용이 길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에 맞는 물건을 선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 직원들은 코너호실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 코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코너호실을 기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11억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두 호실을 해야 되지만 이 호실이 9억에 나와 있으면은
꺼려할 이유는 없이 당연히 싼 이 코너호시를 사시는 게 정답인 겁니다. 정답인 겁니다. 그 상가 하시는 분들이 첫 월세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가 뭐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린 분도 계신데, 저희 그 오셨던 손님 중에 판교역 앞에 30개월을 공시를 내신 분이 계세요. 1층 상가를 매입을 하셔서. 물론 그분이 내가 30개월 공시를 내고 그 다음에 해야지, 난 돈이 많으니까, 이건 아니고 임차인을 골라서 받다가 보니까 30개월 공실이 난 거죠. 뭐 식당 안 되고 냄새 풍기고 상가 망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무조건 A급 업체, 이분들이 임대료 계약을 잘해야, 자 10억 주고 산 상가를 월세를 4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상가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0억짜리 상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상권이 죽어가지고 해당 건물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200만 원 밖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고 치면은 얘는 200만 원짜리 상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 5억 정도나 돼야 누가 이 월세를 바라고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필사적으로 첫 계약을 A급 업체와 하려고, 이러려면은 위치 좋은데 코너호실, 역 앞에 대단지, 코너 상가,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산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지산을 지산처럼 바라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가와 혼용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